지난 영상에서 커버드 콜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 설명해 드렸는데요.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다 같은 커버드 콜이 아니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월배당 커버드 콜 ETF 그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월배당 커버드 콜 ETF들 간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자산이에요. ZQ는 기술주, QQQI는 나스닥 100, GPIX는 S&P 500에 투자하죠. 물론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요, 테슬리나 미스티처럼 개별 종목도 커버드 콜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고요. 채권이나 금, 심지어 비트코인도 커버드 콜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커버드 콜 ETF는 뒤에서 설명드릴 옵션 전략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자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월배당일 텐데요. 커버드 콜 ETF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즉 기초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월배당 커버드 콜 ETF 분배금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옵션 매도 프리미엄인데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옵션 프리미엄도 높아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인 QYLD와 S&P 500 커버드 콜 ETF인 XYLD의 최근 1년 월간 옵션 프리미엄 추이예요. 두 ETF 모두요, 기초자산만 다르고요, 나머지 옵션 전략은 동일합니다. 두 ETF 모두 ATM 옵션 100% 매도하죠. 월간 프리미엄 추이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QYLD의 옵션 프리미엄이 회색 막대 그래프인 XYLD보다 매월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도 나스닥 100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트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매월 옵션 프리미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QYLD나 XYLD 모두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옵션 전략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월 보시는 것처럼 옵션 프리미엄 수준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시장 변동성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 100, S&P 500 모두 매일 등락을 거듭하죠. 차트를 보시면 2025년 4월 옵션 프리미엄이 다른 때보다 유독 높습니다. 2025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죠. 옵션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2% 초중반 수준이었던 나스닥 100 옵션 프리미엄도요, 4월에는 3.5%를 넘어서서 거의 4% 가까이 치솟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월배당 커버드 콜 ETF는 시장 변동성이 높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더 많은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요, 이렇게까지 급등할 때는 보통 시장이 급락할 때입니다. 더 많은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토탈 리턴 측면에서는 손실이 훨씬 큽니다. 조금은 더 익숙한 예시를 몇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ZQ와 ZP 누가 더 배당 수익률이 높을까요? ZQ입니다. 왜냐하면 S&P 500보다 나스닥 100 옵션 프리미엄이 더 높죠. 테슬라 커버드 콜 ETF인 테슬리와 JP모건 커버드 콜 ETF인 JPMO 둘 중에 당연히 테슬리의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테슬리의 기초자산인 테슬라가요, JP모건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버드 콜 ETF의 차이를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옵션 매도 비중이에요. 글로벌 엑셀 자료에는 커버리지 퍼센티지라고 적혀 있는데 커버리지 레이시오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한국에서는요, 옵션 매도 비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옵션 매도 비중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 주식에 대해서 모두 콜옵션 매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옵션 매도 비중이 100%인 커버드 콜 ETF예요. A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있지만 10주가 아니라 5주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옵션 매도 비중이 50%인 커버드 콜 ETF가 되는 거예요. 옵션 매도 비중 100%인 커버드 콜 ETF와 옵션 매도 비중 50%인 커버드 콜 ETF를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쪽은요, 옵션 매도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A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있는데 5주에 대해서만 콜옵션 매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5주의 상승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A 주식이 상승할 때 옵션 매도 비중이 100%인 커버드 콜 ETF는요, A 주식의 주가 상승을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는데요. 옵션 매도 비중 50%인 커버드 콜 ETF는 A 주식 상승의 절반은 따라갈 수가 있겠죠.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하실 때요. 인컴이 우선이다. 하락장에서 보다 방어적인 커버드 콜이 좋다라고 하면은 옵션 매도 비중이 높은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인컴은 조금 적더라도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옵션 매도 비중이 낮은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과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기초자산 옵션 종류, 옵션의 매도 주기까지 전부 다 똑같아요. 유일하게 다른 점 딱 하나는요, 바로 옵션 매도 비중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옵션 매도 비중은 100%예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옵션 매도 비중은요, 평균적으로 30% 수준입니다. 많은 인컴을 기대할 수 있는 커버드 콜 ETF는 옵션 매도 비중이 높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고요. 코스피 200 주가 상승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ETF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겠죠. 옵션 매도 비중과 기초자산에 대한 상승 참여율은 반비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ATM 그리고 OTM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요, 현재가보다 행사가가 높은 옵션을 OTM 옵션이라고 하고, 현재가와 행사가가 동일한 옵션을 ATM 옵션이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OTM이 뭐고 ATM이 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OTM 옵션보다 ATM 옵션이 프리미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 콜 입장에서는 OTM 옵션을 매도하는 것보다 ATM 옵션을 매도할 때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두 S&P 500 커버드 콜 ETF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초자산을 비롯한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옵션 종류만 달라요. 왼쪽은요, ATM 콜옵션을 매도하고요. 오른쪽은 1% OTM 콜옵션을 매도해요. 더 많은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 콜은 어느 쪽일까요? ATM 콜옵션을 매도하는 AAA 커버드 콜이에요. 옵션 프리미엄이 낮은 OTM 옵션보다 ATM 옵션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1% OTM 옵션을 매도하는 BBB 커버드 콜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ATM 옵션을 100% 매도한 AAA 커버드 콜은요, S&P 500 주가 상승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BBB 커버드 콜은 1% OTM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요, S&P 500 월간 상승에 최대 1%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ETF는 AAA고요. S&P 500 상승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ETF는 BBB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요, 월배당 커버드 콜 ETF 옵션 전략이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이 세 가지의 차별화 요인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하지만 커버드 콜 ETF 완전 정복 1편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오늘 2편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결국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2세대 커버드 콜 ETF도 이해하시는 것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인컴 자산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의 배당, 채권의 이자, 리츠의 임대료, 이런 것들은 인컴 자산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초 자산의 미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는 인컴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커버드 콜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받는 높은 월배당은요, 기초 자산의 미래 주가 상승을 포기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월배당 ETF도요, 결국 본질은 커버드 콜이거든요. 월배당 커버드 콜 ETF가 과연 나에게 매력적인 ETF일까 고민된다면 미래의 주가 상승을 지금 당장의 인컴과 바꿀 의향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낮추고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도 기대할 수 있는 월배당 커버드 콜 ETF.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좋은 ETF 맞아요. 하지만 월배당 ETF에만 투자하는 것은 분명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주식형 ETF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특정 월배당 ETF 몇 주 모으기, 무지성 매수 전략, 이런 분들 실제로 계세요. 물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